자, 교재는 12페이지.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삭제하고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홍삼 절편역이 나왔네요. 근데 왜 수삼이 나왔네? 여러분, 수삼이 뭐예요? 숫자가 물 숫자를 써잖아요. 그쵸? 그래서 밭에서 뽑은 물기가 있는 그 생물. 싱싱하잖아, 그치? 이 수삼은 이 원산지를 그대로 갖다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기인삼, 금산인삼 할 때 그 재배된 지역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생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 홍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교할 줄 아시나요? 우리가 6년근 홍삼 그러잖아요. 이것은 기계에다 쪄서 말린 가공품. 이것은 홍삼 절편은 가공품이다.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칼로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우리가 뭐지? 이 떡국 만들 때처럼 잘게 썰은 거, 그걸 절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홍삼 절편 같은 이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 그 제조 이 가공한 지역의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제품명이 사용하는 것이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수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산이다, 뭐 풍기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의 명칭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이 타 지역에서 재배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타 지역에서 워낙 금산이나 풍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재배된 이 수삼이라 할지라도 금산이나 풍기에 와서 여기서 공장을 차려놓고 이 홍삼 절편을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포장지 뒤편에다가 원산 지역에 금산이다, 풍기다 이렇게 적어놨다 할지라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 지문은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삭제하고요. 자, 리을번도 많이 나왔던 것인데 명예훼손 이런 얘기 나오네요. 명예훼손 얘기 나오는데 이 타인 속에는 생존자, 사망자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강론책 가보면 우리가 명예훼손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명예훼손죄도 우리가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마찬가지로 타인 속에는 생존자와 사망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미음번은 저번 시간에 봤네요. 자, 강간상해죄 속에는 이 소년보호처분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 했습니다. 포함시키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해당한다는 이 지문이 틀린 거죠. 자,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것인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정한 이 저축을 하는 자 속에는 저축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요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쭉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9조 1항까지 밑줄 그으세요. 제가 이 법률을 찾아보니까, 9조 1항 찾아보니까, 이 9조 1항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로 열고, 이퀄.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축, 관련, 필기하세요. 위반, 행위의 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관련돼 있지, 관련. 저축을 하는 자 속에는 이 관련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나요? 위반된다 했으니까 틀렸지. 자, 2번 질문. 자, 풍기문란 옛날부터 많이 나왔죠?
풍기물란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쵸? 그치? 이렇게 풍기물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다는 겁니다. 틀렸다. 틀렸다. 위반되지도 않고 명확성 원칙을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3번 보죠.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지. 법이지.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행령이죠. 그치? 모법이고 하위법이지. 모법에서 시행령에다 뭘 위임했나요? 자, 밑줄 그어볼까? 흥분, 환각, 마약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하위법인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으로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흥분,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 물질 해놓고 하위법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령이 정해놓은 이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 유해화학 물질은요, 이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수시로 생겨나요. 생겨나기 때문에 생겨날 때마다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관련 법들을 그때그때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하위법에 위임한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지? 네, 답이 3번이네요. 3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입니다. 자, 4번은 봤죠? 저번 시간에.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자, 13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과대 광고 등의 범위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요거 전문 영역이에요. 전문 영역. 전문 영역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수시로 변한다. 그치? 과대 광고 등의 범위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마다 이 법을 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 국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위법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자, 니은번. 풀었죠? 면전모욕죄 풀었습니다.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공기업 지정 아까 말씀드렸지? 1번 문제 같은데 풀었지? 그 다음에 리을번도 풀었습니다. 이메일 내용 누설 풀었습니다. 중복되는 건 삭제하세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풀었지? 타인 속에는 사망한 자가 포함된다 했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1번. 2번 풀었지? 네, 풀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휴대하여라는 말 의미는 우리 강론 특수폭행죄 할 때 배우는 판례죠? 소지뿐만 아니라 이용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맞죠? 이건 강론책 가면 나와요. 그 다음 4번. 자, 두 번째 줄 자동차 운전 나왔네요. 자,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을 말해요. 우리가 음주운전죄 할 때, 이 음주운전하는 것은 뭐다? 내가 음주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 차 운전대를 잡는 이 고의범을 말한다. 고의범. 됐나? 그래서 이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이 음주운전죄인데, 자,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실수는 뭐지? 과실범이지. 과실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를 했어요. 음주를 해서, 차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터를 켰어요. 히터를 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주를 하고 그때 추운 겨울날이었기 때문에, 차 안에 들어갔고, 차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켜야지 히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동을 켜놓고 히터를 틀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차 안에서 잠을 청하다가 실수로 차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뭐 악셀을 밟았다든지 뭐 해서 차가 약간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앞에 있는 차를 박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차주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자기 차를 박았기 때문에 뭐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던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음주운전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과실범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내용의 판례입니다. 15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맞지? 자, 그 다음 법률이, 자, 이 법률이 원래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을 가지고 이건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시민의 자유 권리를 통제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이 바빠요. 그래서 전문 영역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하위법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이나 뭐 조리, 뭐 규칙, 뭐 등등등등 이 하위법에다가 위임한다. 위임할 때 그 위임은 무턱대고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이 수권법률이죠. 모법이죠. 이 모법이 이 구성요건에 있어서 또는 형벌에 있어서 즉 구성요건에서는 예측 가능할 정도로 형벌에서는 종류와 상한과 폭을 정했을 때 안에서 위임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정해놓고 있죠. 이거 맞는 말이지? 기본 강의 때 다 배우는 판례예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로 규정해 놓은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 틀렸는가? 자, 필기 한번 해볼까요? 특가법이네요. 특가법의 내용 중에서 제 몇 항에서 정부 관리 기업체,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를 적어놓고 이 정부 관리 기업체를 적어놓고 이 요건을 적어놨어요. 요건. 이 정부 관리 기업체에 해당하는 요건을 뭐 1번은 어떻게 되고 2번은 어떻게 되고 3번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요건을 정해놓고 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 그렇지? 국회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부 관리 기업체의 세세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요건을 정해놓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하위법이지? 그게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에다가 야, 니네들이 전문가니까 니네들이 좀 여기에 요건에 해당하는 애들 니네들이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위임을 했단 말이야. 위임을 요건에 충족하는 애들을 니네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니네들이 좀 적어봐봐.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적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시행령이 적기를 1번 어디 2번 어디 해놓고 49번째 여기 나와 있는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 50번 50번 판례도 있습니다. 50번 판례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렇게 적어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법에서 요건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적어놨고 요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니네가 좀 알아서 적어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3번인데 이 3번은 이거는 형법에서 나오는 판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헌법. 제가 옛날에 헌법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 그 헌법 판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은 공부하지 마세요.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없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전혀 엉뚱한 판례가 간혹 하나씩 나와요. 그것은 네가 이 판례를 아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형법에 없는 판례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자주는 아닌데 몇 년에 한 번쯤 그런 판례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건너뛴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에서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쓸데없는 판례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걸
그냥 넣어놓은 것은 기출문제에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더라. 이렇게 취지에서 그냥 실어놓은 것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이거 헌법 판례예요. 해설 참조하시고 해설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자, 16번 가볼게요. 자, 죄형법정지 문제입니다. 자, 승용차네요. 승용차 범퍼로 깠다는 얘기인데 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론책 특수폭행자 때 이거 나온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지. 그 다음 2번 보시면 판례 변경이네, 그치? 판례 변경은 재판 시의 해석을 달리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 맞죠? 자, 3번도 아까 풀었는데 활동 풀었잖아, 그치? 명성원칙 합치합니다. 틀렸네. 4번도 푼 것 같은데? 4번. 그치? 여기 영상, 아까 얘기했고, 신체 얘기했고, 다른 사람이 신체 그 자체를, 이 신체 그 자체를 촬영했을 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 신체와 영상이 다른 개념이지? 다른 개념이라서, 영상을 처벌하는 것은 이 법률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영상을 하려는 것은 처벌하려면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돼, 신설.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설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추가하지 않고 이 자체로 신체를 촬영한 부분 속에 영상을 촬영한 것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 포함시키면 이게 바로 유추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가볼까? 미음번 가볼까요? 자, 설치한 자 했네요. 설치한 자 밑줄 그으시고,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밑줄 그으시고,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래형이지. 장래형 미래형이잖아. 설치한 자는 과거형이지. 그렇지? 지금 법조문 자체에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지 않습니까? 법률에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따옴표가 되어 있는 이 설치하고자 하는 자 속에 과거형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포함시키면 바로 뭐다?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지문이지?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1번 풀었는데? 풀었지? 삭제할게요. 이 공기업 지정 풀었지? 양형 기준 풀었지? 이거 삭제할게요. 삭제한다. 자, 2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문제 안 풀었지만 경찰 승진이나 채용이나 간부나 돌고 돕니다. 문제가 돌고 돌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은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에서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가 그랬습니다. 뺑소니지 뺑소니. 요거 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적어볼까요? 형량이 어떻게 돼요? 이 판례에서 형량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이랬어요. 우리 살인죄 얼마인지 알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랬습니다. 됐나요? 이 살인죄는 고의범이지. 사고 피해를 내고 유기한 이 사람은 이 사고 피해를 냈을 때 이건 과실범이지. 차 운전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앞에 있던 보행자를 치웠잖아요. 그치? 과실범이지. 아니 어떻게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하하니 여긴 10년짜리고 여긴 5년짜리잖아요. 이게 더 높다는 것이 말이 돼? 과실범이 고실범보다 형이 높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적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지?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죠. 자, 1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는데 판례 변경 풀었잖아. 그치? 반하지 않습니다. 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풀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안 나오는 판례가 나오네요. 자, 요 2번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추행, 간음,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추인한 죄네요.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네요. 그치? 요렇게 변경한 것은 1조 2항으로 봤다. 1조 2항. 1조 2항에 따라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국법보다 경한 때로 보았다.
요렇게 변경한 것은 어떤 취지로 변경한 거예요? 어떤 취지로? 어? 왜 개정이 되어서, 왜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형이 바꿨을까? 예, 법적 이념의 변경. 그럼 과거의 법률이, 에 따른 반성적 고려,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형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돼, 1조 1항이 아니고, 1조 2항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 때리거나, 경함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됐는가? 예, 요거 출제가 좀 되었어요.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요 추행, 간음, 영리, 목적, 약취인죄는 몇 항을 적용했다? 1항이 아니라 2항을 적용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뒤 문제 가보면 1조 2항인지 1조 1항인지 그걸 암기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파라그래프 봤다고 하니까 우린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볼게요. 자, 진정소급법,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법 내용 아시지? 그치? 그래서 도가단 이후에 법을 뜯어 고치는 것, 진정소급표. 도가되기 이전에 뜯어 고치는 것, 부진정소급표. 이런 기본 강의 때 배우는 것입니다. 2번 볼게요. 4번 볼게요. 게임 산업 진행하는 법률 시설 이전이니까 과거형이지. 이전에, 신설되기 이전에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표금지원칙에 반하지. 우리가 법이 개정될 때, 신설되거나 개정이 된다면, 신설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 이 법이 있기 전에, 신설되기 이전에 그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표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이죠? 19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유추 해석도 유리할 때는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끊고.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판례가 설정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질문. 자, 음주 측정 불응죄라고 있죠. 교통경찰관이 음주 측정하세요 하는데 불응하는 애들 있지. 그치? 요 불응은 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응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밑에 해설 볼까? 그치? 우리가 경찰관 호흡 측정 있잖아요. 경찰관의 측정. 경찰관의 이 측정, 음주 측정할 때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조사. 정상인. 이 정상인이 이 호흡조사에 의한 이 측정만을 말합니다. 측정만을 의미한다. 맞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계를 갖다 대면서 불어보세요라고 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잖아요.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불응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이 불응죄.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때는 불응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지? 불응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우는 이 죄를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는가요? 그러니까
신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체수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3번도 많이 나왔는데 3번 볼까? 자, 따옴표 되어 있잖아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 이랬어요. 시킨다. 이 시킨다는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의미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자신이 직접 그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볼까? 이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야. 1번 아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지. 불특정 다수라는 제3자가 있지. 음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음행. 성관계? 성관계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동으로 하여금 음행을 시킨다는 뜻인 것이지. 그 뜻이지 이 뜻은 아닙니다. 2번에처럼 아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위자 자신, 자신 이 누구지? 포주지 포주로 하여금 이 성관계를 하게 하는 거, 성관계를 하는 거, 이것은 시킨다는 말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포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동과 불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야. 맺어준다라고 했을 때 시킨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 이 아동과 내가 직접 성관계를 하는 것은 시킨다는 말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영문법으로 말하면 시킨다는 것이 오형식 동사 아닙니까? 오형식 동사, 사역 동사. 근데 행위자 자신은 셀프 동사, 삼형식 동사니까 오형식과 삼형식은 다르지.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4번 볼까요? 자,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기차네요. 이 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틀렸네요. 왜요? 왜? 여기 나오잖아. 해설 나오잖아. 해설. 전기차도 자동차다. 아니, 전기 다음에 자동차란 말이 붙었잖아. 이렇게. 전기차도 자동차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전기차를 운행하려면 등록해야 돼. 등록을 하고, 이것도 자동차니까 등록을 하고 차를 운전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지. 됐나요? 자, 20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자, 12년 경찰 문제인데, 화물 자동차로 승인을 받았어요. 받고 벤형 차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승합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 정도에 반하나? 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 그치? 자, 보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그러니까 면허를 받아야 돼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면허도 안 받았고 등록도 안 하고 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요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때 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를 말하고 있는 거야? 승용자동차, 승합차를 등록을 받지 않고 면허를 받지 않고 돈 받고 날라주는 거. 그치? 그러면 요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는가? 요때 요 승용차, 승합차만 말하는 것이지 어떤 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화물차 X, 특수차 X, 이륜차 X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오토바이 포함은 안 됩니다. 오토바이 포함 안 되고 화물차 포함 안 되고 특수차 포함이 안 돼요. 됐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은 등록하지 않고 실어줬다 하더라도
돈 받고 실어줬다 하더라도 이 법률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는가요? 그런 얘기지. 그래서 가로 2번을 보니까 요 화물차 나오죠, 화물차. 화물차로서 승인을 받고 등록된 배정차는 요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요 화물차죠, 화물차. 요 화물차로 승인을 받고 등록된 배정차는 이 규칙에서 정한 승용승합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률을 이런 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받고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더라도 이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습니다. 2번 형소법 내용이네요. 증거 동그라미, 자의신증 동그라미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지? 자, 3번 지문 예비군 설치법이네요. 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가 누군가요? 이 범위를 정하지 않았대요.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 수령 의무자가 누군데? 수령 의무자가 이 콜 누구야? 여기 예비군 본인이다. 예비군 본인. 예비군 본인이다. 본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확성칙에 위반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령할 의무에는 누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가족 이런 사람들, 뭐 고용주 이런 사람들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의무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 1번. 자, 쏘아 올리는 꽃분류의 사용 속에는 설치행위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잘 나와요. 1번 잘 나와요. 여기 보세요. 총포, 도금, 화양리동 단속법의 목적이 뭐예요? 이 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가로 열어보세요. 꽃분류의 설치, 사용 과정에서 안전관리상의 주의 의무이라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에 있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그 폭죽이라든지 폭죽 터지잖아, 하늘에 빵빵빵빵 터지잖아, 그렇지? 네, 불발탄 나오면 지상으로 떨어지다가 보행자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다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 72조 6호에서 말하는 이 사용에는 모두 포함된다? 그렇지? 하늘로 날아가서 뭐 다친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설치행위도 포함돼. 설치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꽃분류 설치하다가 이것이 부주의로 이것이 넘어졌다. 넘어져서 보행자를 치게 했다. 그렇지? 그랬을 때 요 법률 그 관련자들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 부주의로 안전 부주의로 넘어져서 보행자가 다쳤을 때에도 이 관련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판입니다. 됐는가요? 자, 21번. 자,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지? 안 하겠습니다. 2번 풀었으니까. 2번 볼까요? 자, 전자금융검열법에서 양도 밑줄 보시고, 양도가 뭔가? 양도가 뭐예요? 가로 열고, 이퀄. 양도가 뭐예요? 적어보세요. 권리, 법률상의 지위, 이 따위를 남에게 적으세요. 넘겨주는 거. 이게 뭐요? 이게 양도예요. 양도. 따라서 양도를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빌려준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양도야? 양도가 아니지. 맞는 말. 자, 저번 시간에 보호관찰 얘기했습니다. 전자발찌처럼 다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기까지 다 맞아요. 뭐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마찬가지 제재에 해당하므로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까지 맞는데 행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
저번 시간에 필기해드렸습니다. 자, 리을 가볼까? 자,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에는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돼 있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런 거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다 삭제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이 반의사 불벌죄였다는 거죠. 자,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요. 있다. 이 학생이 몇 살이었는가 하면 이 당시 판례에서는 16살이었어. 16살 여자였지, 여자. 의사 능력이 있죠, 당연히. 중고등학생이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요. 자, 이때 이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이 의사에 반해 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 16세 아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단독으로.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뭐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자, 이 가해자는 이 피해자를 잘만 꼬시면, 이 아이만 잘 꼬시면 이 아이가 합의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경찰서에 와서 저 합의 봤으니까 처벌 안 할랍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게 불벌죄가 돼, 불벌죄가. 근데 그 아이의 엄마 아빠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고 하면 피고인은 그만큼 어려워지지. 불리하게 되지. 왜? 엄마 아빠가 이 아이 혼자서는 100만 원 꼬실 수 있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까지 동의하면, 엄마 아빠는 세상을 좀 살았잖아요. 이 아이 혼자서는 100만 원 갖고 휴업을 칠 수가 있지만 엄마 아빠는 턱도 없어요. 500을 줘야 되나? 1000을 줘야 되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합의를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에요. 불리한 조항이다. 이거 불리한 조항. 그래서 아무런 명문 근거 없이 동의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예요. 많이 나왔어요. 22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교육감 선거네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도지사 선거네. 근데 준용하도록 되어 있네. 이거 포괄 준용을 하게 했어. 이건 죄형법 정도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왜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지. 여기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성질에 번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포괄 준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 여기 포괄 준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공직자를 뽑는 거잖아요. 교육감도 그렇고 시도지사도 그렇고 다 공직자를 뽑는 거예요.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나오지? 통일적으로 하나의 법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나마 예측 가능성에서 좋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 준용한다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아시겠죠? 3번 질문 가볼까? 자, 주로 술과 안주를 팔았네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주자란 말. 하다가 식품위생법에 걸렸단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에. 여기서 요 주류만을 판매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 정지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틀렸단 말이에요. 왜? 아니, 이건 주로잖아, 주로. 이건 주류만이지. 만은 뭐지? 영어로 only를 말해요. 그래서 요 주로라고 하는 부분, 주류만 속에 요 주로를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걸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죄형법 정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이 틀렸지. 3번. 관련자로 밑줄. 그 다음에 즉시 밑줄. 이것은 명확하다고 봤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죄형법 정지 위반되지 않습니다. 저것에 가르고 명확성. 원칙에 합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자, 23번까지 하고 강의를 쉬겠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도 중요하네요. 1번 중요하다, 이게. 자, 볼까? 자, 쭉 볼게요. 자, 밑으로 해설 가보세요. 해설 펼쳐주세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중개업이 무슨 말, 중개업이? 중개업이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수를 받고라고 그랬네? 받고. 여기 무슨 말이지? 여기 무슨 말이야? 따라 적으세요. equal, 취득을 말한다. 자, 근데 밑에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단지 보수받을 것을 파란색으로 약속했다 세모, 요구했다 세모. 그친 것은 중개업이 아니지. 맞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 요구나 약속했다고 해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요구만 하고 약속까지만 했단 말입니다. 돈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다는 겁니다. 중개하면서, 그치? 근데 돈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 금지가 어긋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올라가 보시면 수령하지 않았지? 약속밖에 안 했지? 수령하지 않았지?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처벌할 수 없어. 자, 니은번. 소표 금지 원칙 관련된 것인데, 자, 개정으로 환전할선 재매매를 처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이후부터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전 일을 처벌할 수 있어? 처벌할 수 없죠. 처벌하게 되면 이 원칙에 위반된다. 맞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풀었지? 앞에서 풀었잖아. 이것은 소급적인 허용됩니까? 안 된다니까. 행위시법 적용한다 그랬어요. 소급적이 안 돼요.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 자리 1번. 자, 이것도 12년 경찰시험이 처음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왔지.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기 유상이에요. 유상 밑줄 그시고 제공 밑줄 그시고 임대 밑줄 그시고.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에 요 뭐뭐 하거나 요 말이 있어요. 됐는가? 자, 그러면 요 유상이란 말은 요 제공을 수식을 해주지. 그치? 근데 이 건화가 있기 때문에 요 유상이란 말이 과연 이 임대를 수식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이야.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 이건 수식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요 임대라는 말은 이것은 유상, 무상, 불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상, 무상. 유상, 무상, 불문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이것이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슷한 거 한번 해볼게요. 요 판례와 비슷한 거 한번 해볼게요. 형법 170조, 이게 실화죄인데, 실화죄. 117조가. 여기 2항 볼게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잖아. 그렇지? 2항 읽어볼게요. 2항.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 좀 찾아보면.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또는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지? 생각나시지? 자, 이때 자기 소유 밑줄 제 166조 밑줄 제 167조가 밑줄 그시고 가운데 뭐가 있지? 또는 있잖아. 또는. 그랬을 때 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말은 여기만 수식을 해준다는 거. 수식을 해준다. 이거 수식해줘? 안 해주지? 이렇게 수식을 해주지 않지? 이게 바로 뭐다?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왜?
아니, 고의범 있잖아, 고의범이. 고의범. 이게 164조 1항, 165조, 166조 1, 2, 167조 1, 2 이렇게 봤잖아. 이 6가지가 고의범 아니야? 방화적 고의범. 그치? 그 다음에 과실범이 뭐였어? 과실범이 170조 1항, 170조 2항 이게 과실범 아니야, 그치?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방화죄가 고의범, 과실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니까? 근데 고의범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지? 쪼개지지? 쪼개지잖아. 위에 세 가지를 추상적 위헌범, 밑에 세 가지를 구체적 위헌범 이렇게 이랬지? 맞지? 그러면 요 과실범이 두 개 쪼개지지? 요 과실범에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 1항에서는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요 2항에서 뭐가 나와야 돼? 요 밑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이 세 가지가 되려면, 요 세 가지가 일로 오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자기 소유는 166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166조 2항이지. 여기 2항 여기 있지, 2항 여기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요 170조, 167조 1항, 2항이 되려면, 이걸 수술을 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야 167조 1항, 2항이 나와야 한다. 아니, 수술을 해주게 되면, 요게 타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수술을 받지 않아야지 1, 2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비슷하게 예실이, 요 판례도 마찬가지로, 유상이란 말이 앞에 있는 제국만 수술을 해주고, 유상이란 말은 뒤에 있는 데를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